자, 이와 함께 지난 주말 동안 주목받았던 뉴스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대구 방문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 차를 한 3시간이나 미루면서도 시민들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거의 아이돌급 그런 뭐 팬사인회를 방불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장 소장님,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뭐 한번 이미지 관리도 하고 팬들에게 소위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존재감을 발휘하겠다라는 의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그널을 준 거예요. 저 총선에 출마할 거예요. 그러한 시그널을 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저러겠어요? 나는 국무위원보다 다른 길을 선택할 거야. 나는 정치인의 길을 갈 거야. 그러한 이미지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저는 과연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인자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부분 겹치잖아요. 검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과연 외연 확장이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내년 총선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도가 그래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밀어주자. 야, 한동훈 장관이 드디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좀 미워하지만 한동훈 장관 보고 우리가 국민의힘 찍어주자.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과연 그 일을 한동훈 장관이 해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은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 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망했던 분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대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지층은 환호하겠죠. 네. 그런데 과연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도층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기심이 긍정적인 표심으로 바뀌려면 네. 어때야 되냐면요. 권력자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예. 권력자를 치받아야 되고요. 네네. 권력자한테 대들어야 돼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중도층이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야, 나는 보수를 좋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좀 실망했지만 야, 한동훈 저런 모습 보고 나 다시 한번 보수 한번 지지해볼래 이러지. 아이 뭐 윤석열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라든지 아무런 비판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외연 확장 어렵습니다. 과거 YS를 상대로 한 이회창 그렇죠. 총리,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당대표는요,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례를 잘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관이 그동안은 출마설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근데 요즘은 뭐 총선도 중요하다부터 뉘앙스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나온다고 보세요? 네, 전 뭐 나와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한번 벤치마킹하면서 걸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얘기하지 않으면서 몸집을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건드릴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시점에 윤 대통령에 맞서가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독자 생존을 서서히 모색하고 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위협적인 존재가 하나 커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결코 그렇게 마냥 반길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자기 몸집을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려나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를 곧 할 거야 이걸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총선 때 바로 나가지 않고 대선으로 직행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총리 거쳐서 대선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죠? 뭐 총리를 거쳐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별의별 시나리오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냥 놔주는 게 좋을지 꽉 붙들고 있는 게 좋을지 여러 생각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 결심도 아직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안 갔으니까 한동훈 장관 발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지난 17일 갔을 때 그때는 대구 시민이 존경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6.25 이후에 한 번도 6.25 전쟁 때도 점령되지도 않았고 산업화에 선두에 섰고 그다음에 그 무더위도 잘 견뎌내시는 대구 시민들이 존경스럽다고 얘기했어요.
총선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래놓고 오늘 와가지고는 중요한 할 일이 저 있거든요. 이러면서 발을 또 싹 뺀단 말이에요. 이건 내 의지대로 제가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놔줘야 나는 풀려나는 신세입니다라는 네.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놔줄 사람이 지금 과연 이번 총선에 놔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까지 키워줄 것이냐 이걸 저는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막 흘리면서 계속 뭔가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예. 이것 자체가 정치적 행보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바로 총선에 나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